이스라엘이 레바논뿐만 아니라 이란을 주축으로 하는 반이스라엘 무장조직연대에 대한 공격으로 전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이 지역의 발전소와 항구 시설을 폭격했는데요. 예멘 반군이 이스라엘 공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대응한 것으로 이번 공습으로 예멘에서는 4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레바논 항구도시 시돈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이 와중에 이란과 예멘 반군 등으로 구성된 반이스라엘 무장조직 저항의 축은 이름이 저항의 축입니다. 저항의 축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오늘보다는 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 달 4일에 제의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에서는 김건희의 총선 개입 의혹 공소시효 때문에 일부러 늦춘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냅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4.10 총선 6개월 후인 다음 달 10일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은 찬성에 쏠려 있는데요. 이른바 NBS 전국 지표 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은 65%, 반대는 24%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에서 법안에 반대하면 끝까지 김건희를 감싼다는 이미지를 얻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친한동훈계의 이탈표가 나올까요? 주목됩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년 전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 6급 공무원에게 로비를 통해 공무원 심사 승진을 통해 5급으로 승진시켜주겠다고 말하고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한편 명태균 씨가 자문으로 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P&R에 의뢰해서 실시한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를 보면 아직 윤석열이 정계 입문 전임에도 2021년 3월 27일 조사에서 윤석열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21.7%포인트나 앞선다고 집계했습니다. 하여간 그 이후에도 이재명이 이긴 바가 없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에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시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합니다.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설 전문가 기구를 두겠다는 취지인데요. 지금 현장을 떠난 의사들을 돌이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입니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아무 근거 없이 추진 중인 내년도 증원을 멈추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이 기구에도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만들어진 의대 증원안이 시스템과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첸런, 즉 1000명의 사람 계획에 따르면 한국 교수, 한국 연구원 등 학자가 최소 13명이 참여해 중국으로 건너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각국은 자국 인재를 중국이 빼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기술안보 차원에서 대응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첸런 계획을 연구했던 구자욱 서경대 혁신부총장은 인재 유출을 막지 못하면 한국은 중국의 과학기술 속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은 백지 수표 내밀듯 급여를 계속 높여서 유혹하고 배우자 취업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런데 한국은 연구개발 예산을 깎으려고 했습니다.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등 카드 대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민의 급전 통로인 카드 대출은 팍팍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경기 둔화와 고금리, 고물가 속에 빚부담이 들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은행 문턱이 높아지니까 한 푼이라도 아쉬운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빚의 악순환을 막고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채 구조 조정을 통해서 총량을 줄여나가야 할 텐데 우리 윤석열 씨가 이것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